2012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슈팅 장면이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플레이 스타일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큰 놀라움과 동시에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미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감독 도스 산토스의 전술적 지시를 일종의 독자적 판단으로 무시하고 자신만의 계획에 따라 경기를 풀어가는 듯한 모습에 주목하며 심지어 그의 파트너인 부안가에게도 패스하지 않고 직접 슈팅을 선택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상황의 배경과 손흥민이 보여준 플레이가 지닌 의미를 다각도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는 2024년 5월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BM 스타디움에서 열린 MLS 15라운드 경기로 랩프가 시애틀 사운더스를 1대 0으로 꺾으며 승점 3점을 확보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미국 현지 매체들의 FC 경기력에 대한 평가는 다소 냉철하고 신랄했습니다. MLS 전문 분석방송 MLS 무브의 한 패널은 FC의 경기력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펼쳤는데 그의 분석을 통해 경기 상황과 선수 개개인의 움직임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패널은 먼저 손흥민에 대해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시즌 내내 1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마스터급 패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득점력에만 의존하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동료에게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까지 뛰어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와 관련해서는 손흥민이 속도를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이 보였고 확실히 상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공격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부안가에 대해서는 2명의 수비수로부터 이중 마크를 당해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반면 데이비드 마르티네스는 훨씬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신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었다는 비교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랩프의 전방 3인방 중 손흥민과 부안가는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 속에 공격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지만 마르티네스는 상대 견제가 상대적으로 덜의 전술적 자유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 패널은 손흥민의 스피드는 분명 월드컵을 앞둔 한국 팬들이 기대할 만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인 전망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접한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는 미국 현지 매체들이 손흥민의 이번 경기 플레이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무려 7차례나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는 최근 경기들에서 한두 차례밖에 슈팅하지 못했던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그 7번의 슈팅 중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연결받은 것은 단 2차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손흥민이 편안하게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한 대목입니다. 첫 번째 페널티 박스 내 슈팅 기회는 동료가 손흥민의 머리 방향으로 연결한 패스였는데 이 패스가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을 완전히 간과한 어설픈 패스라는 비판이 줄을 이뤘습니다. 손흥민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어떤 각도에서도 골문을 겨냥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은 그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냈다는 점에서 프로축구에서 보기 드문 패스 실수로 지적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토트넘 하스퍼의 감독을 역임한 포스테코글루가 해리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한 후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하면서 언급한 조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원톱 공격수로서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좌우 측면에서 골문 쪽으로 낮고 빠른 원터치 크로스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손흥민의 스피드와 마무리 능력을 최대로 살리는 전술적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랩프께서는 이러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널티 박스 내 패스 역시 띄워서 연결된 공이었는데 손흥민이 빠르게 침투해 논스톱 슈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동료들이 가슴이나 머리 방향으로 띄워주는 공은 손흥민의 플레이 특성과 맞지 않으며 결국 감독 도스 산토스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조정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러한 전술적 지원 부족과 동료들의 미흡한 패스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7번의 슈팅 중 5번은 페널티 박스 바깥이나 수비벽 2명 이상이 버티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시도되었으며 골 기대감 XG 은 0.
공호 내외로 매우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개인 역량이 극도로 뛰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도전적인 슈팅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한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이번 경기를 마치 월드컵을 대비한 대표팀 주장으로서의 모의 실전 연습처럼 치렀다는 해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반 42분경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시도한 중거리 슈팅은 골대를 살짝 벗어나 아쉬움을 남겼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슈팅이 골로 연결되었어야 한다는 의견과 그 난이도와 위치를 고려하면 손흥민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슈팅이었다는 반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손흥민이 슈팅을 시도한 위치는 페널티 박스 경계선에서 상당히 떨어진 아크서클 부근 약 30m 거리였으며, 이 지점에는 수비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공은 골대까지 정확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고, 이는 손흥민의 슈팅 능력이 얼마나 비범한지를 입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후반 76분에는 상대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즉시 슈팅을 시도했으나 이 공은 상대 수비수 몸에 맞고 방향이 바뀌면서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정말 잘 찾았는데 아쉽다. 굴절된 것 같은데 골키퍼가 잘 막았다. 운이 없었다는 아쉬움을 표현하며 손흥민의 적극적인 공격 의지를 찬양했습니다. 한편 일부 팬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해 나이가 들면서 슈팅 타이밍이 한 박자 늦어졌다, 터치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 팬덤에서는 경기 상황을 무시한 편파적인 비판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완벽한 슈팅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운 경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저 먼 거리에서 무조건 논스톱 슈팅을 해야 하는가라는 반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장면은 손흥민이 슈팅을 선택한 순간 그의 좌측에 부안가가 완벽하게 노마크 상태로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같으면 손흥민은 부안가에게 패스를 내줬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부안가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무리한 슈팅을 선택하며 자신이 직접 골을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월드컵을 앞두고 자신의 골 감각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안가 또한 손흥민의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월드컵을 앞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별도의 불평 없이 성숙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손흥민은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 지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만의 계획대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겉으로는 우호적으로 보이나 경기장 내에서의 플레이는 미묘한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후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에게 다가가 수고했다, 승리가 기쁘다며 포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손흥민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아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팀 내 미묘한 긴장 관계와 손흥민의 독자적인 플레이 스타일 추구가 충돌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앞으로 팀 내 역학관계 및 전술 변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드러난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 변화, 전술적 지원의 부족, 그리고 월드컵을 앞둔 선수의 전략적 선택은 매우 흥미로운 축구 현상입니다. 손흥민은 세계적인 스타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소속팀과의 조화 문제, 감독과 선수 간 신뢰와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과 글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작진과 필자의 열정을 더욱 불태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심층적인 축구 소식과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